예, 하태경 의원이 자신의 유튜브에서 경고, 친박은 이 영상 절대 보지 마세요. 박근혜 탄핵 친박 칠웅 누구인가 이런 제목으로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박근혜 탄핵의 주적으로서 주요 인사로서 한 사람으로 자기가 지목된 이런 현실이 있는가 본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탄핵의 과정에 내용을 보면 오히려 친박 쪽에서 박근혜 탄핵의 어떤 탄핵에 대한 책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태경 의원은요, 입장이 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소위 말하는 합리적 보수 뭐 이런 얘기를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고, 제가 봐도 그런 측면이 좀 있기는 있어요. 보니까 최근 근래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태경이 이제 한 그 태도를 봐가지고는 대북 관련해서는 강경하면서 다른 측면에서는 또 현 정부, 현 정권의 어떤 각종 그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또 긍정하는 이런 어떤 발언도 하고 요즘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저기 김호준 뉴스 공장에 나가서도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러던데 거기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벌써 그런 어떤 현 정권에 대해서 긍정적인 요소를 동시에 가졌다는 그런 어떤 배경이 깔리는 얘기고요. 그런데 이제 한국 정치에서는 어떤 선거의 어떤 시즌에 들어가면 표밭이 쏠려버리기 때문에 이제 포퓰리즘도 작용하고 그런 거거든요. 한국 정치 수준이 그래요. 우리 그거 인정해야 돼요. 합리적 보수 이런 거 잘 안 먹혀들어요. 자, 포밭이 쏠리기 때문에 하태경 씨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좀 모호한 그런 위치가 있다 보니까 불리할 수밖에 없죠. 그냥 내 편, 네 편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그거 표 행사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경향이 강하다 보니까 하태경 의원 같이 이런저런 어떤 사항에 따라서는 자기가 긍정, 부정 이런 태도를 지금 취하게 되니까 그런 거죠. 뭐 하태경 의원이 소속된 그게 무슨 정당입니까? 이름도 모르겠는데 그 정당도 또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한국 정치 풍토에서 그렇게 합리적 보수 이런 것들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 정치가 아직도 어떤 큰 프레임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뭐 제목을 친박을 이 영상은 절대 보지 마세요 이렇게 정해놨는데 저거는 이제 노이즈 마케팅을 끌어들인 것이죠. 뭐 저걸 뭐 제가 문제 삼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현재 국회의원도 유튜브에 들어와서 저렇게 노이즈 마케팅의 어떤 방식을 사용할 정도이니까 이 유튜브가 얼마나 개판일 수밖에 없겠어요. 다른 유튜버들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전부 거짓말이고 선동이고 그걸 기본으로 다 깔고 가고 있어요. 이 유튜브에 좀 보면요. 물론 그 중에서 일부는 또 안 그런 분도 있지만 전체적인 유튜브가 형성되는 분위기는 전부 거짓말이고 선동하고 이것을 기본 어떤 에너지로 지금 깔고 다 하고 있어 보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비판하는 거예요. 개쓰레기들이라고 전부 다. 자, 그건 그렇고 하면 하트경 씨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죠. 뭐 들어보니까 대단한 건 없는데 그래 내막적으로 그런 게 있다 이런 얘기예요. 뭐 모를 사람은 모를 수 있겠죠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탄핵 공개 주장했다는 건데요. 사실 이게 진실이 아닙니다. 탄핵을 최초로 공론화시킨 사람, 탄핵 절차를 발주하고 해서 탄핵하자고 최초로 주장한 사람은 바로 김진태 의원입니다. 김진태 의원요. 11월 4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더 이상 명령 말고 탄핵하자 공개적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저도 이 김진태 의원이 주장할 때 의총장에서 했는데 저도 그 자리에 앉아서 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김진태 의원 생각은 탄핵 절차를 밟으면 기각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탄핵 절차를 당당히 밟자고 했던 겁니다. 마음은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주장 때문에 당시 새누리당 안에서 탄핵을 공론하는 데 대한 금기가 허물어져 버립니다. 친박에서 탄핵을 얘기하니까요. 다른 쪽에서도 탄핵이란 말을 감히 우리 대통령이잖아요.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강경 친박이라고 하는 김진태 의원이 탄핵하자고 막 강하게 주장을 하니까 그래서 사실상 탄핵이 수면에 부상을 하고 공론화돼 버린 겁니다. 자, 그 긴박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촛불 시위라는 거대한 어떤 힘이 지금 가동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친박 내에서도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 그러면 어떤 말들이 나오고 있는 절차를 가자 그런 얘기 했는데 그 탄핵이 통과되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그 대신에 그걸 이제 강하게 믿고 친박 쪽에서도 탄핵 절차를 진행을 하자 이런 말을 했다. 그쪽에서 오히려 먼저 어차피 지금 이대로 뭔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탄핵이 안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믿었는 것이 상당한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 측에도 그랬을 것 같고 그쪽 친박 당에서도 그 당시에 왜냐하면 설마 같은 정당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대통령을 몰아내는 결과를 가져올 탄핵에 찬성을 할 것이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우리 역사상 어떤 법에 의한 어떤 집권자를 내려오게 하는 그런 탄핵의 경험도 없었고 그 인간이라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경험을 하지 않으면 그 생소한 그런 사태가 벌어질 것이 않을 것이라든지 자기가 그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결과를 갈 것이다 이런 믿음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근거는 없는 믿음들을 강하게 가질 수 있죠. 인간은 그런 얘기고 좀 더 볼까요? 그러면요. 11월 10일자부터는 11월 9일인데요.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대통령 하에는 있을 수 없다. 차라리 탄핵을 하라. 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당내에서는 청와대에서도 김진태 의원 혼자 탄핵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청와대에서도 탄핵 절차를 밟는 걸 원하는 모양이다. 자신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흐름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페이스북에 청와대도 탄핵 반대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청와대가 자신하니까 대통령이 살아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맥락에서 탄핵 이야기가 전면화된 겁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김무성 대표가 11월 13일 날 탄핵 공개 주장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마치 탄핵 칠작에서 저도 포함됐죠. 비박에서만 탄핵 이 사건에 탄핵 사태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하는데 정작 제일 처음 이 물꼬를 튼 책임은 청와대와 강성 친박인 김진태 의원한테 있는 겁니다. 국회에서 그럼 탄핵 표결은 왜 됐냐? 자, 그렇게 어려운 상황으로 계속 이제 긴박하게 돌아가는데 결국은 비박 쪽에서는 차마 탄핵을 얘기를 표면화시키지 못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청와대와 친박 쪽에서 그러면 탄핵 절차로 가자. 어차피 탄핵의 결과는 안 나올 거니까 뭐 이런 그렇게 되어서 이제 탄핵이 진행되었다 그 얘기네요. 뭐 저희 하태경 씨가 지금 하는 얘기가 뭐 진실 여부는 이제 그 별도로 두고요.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또 한번 들어보죠. 이것도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친박 핵심들이 그 국회에서 탄핵 표결 물꼬를 탔습니다.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요. 11월 29일입니다. 친박 8인당이 여기 보십시오. 핵심 친박들이 박근혜 대통령 명예퇴진 권익위로 친박 핵심들이 28일 날 회동을 합니다. 이때 회동에 참가한 사람들이 서청원 의원, 정가비온, 최경환, 홍문종, 유기준, 정우택, 윤상현, 조원진까지 있습니다. 지금 대한애국당입니다. 이 8분이 친박 8인방님, 핵심 8인방 박근혜 대통령 명예퇴진을 건의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어쨌든 물러나야 된다는 것이 당시 새누리당의 당론이 됩니다. 왜냐하면 친박까지도 합세를 했으니까요. 퇴진하라고. 12월 1일 날 4월 퇴진, 6월 조기 대통령 선거를 당론으로 채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 전체가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물러나는 수밖에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 친박 비박할 것 없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당시 전진석 원내대표가 웹 지도부가 청와대를 찾아갔죠. 이게 당론입니다.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부를 했죠. 난 못하겠다. 국회가 일정을 잡아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박근혜 대통령 퇴진, 물러나는 거는 비정사실화 됐고, 퇴진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자진하야하거나 아니면은 탄핵 절차를 추진하거나. 근데 자진하야하는 거는 거부했기 때문에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탄핵 절차를 밟는 데 있어서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에서는 12월 6일 날 탄핵 소추안 그러면 자유투표를 하자라고 친박도 동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상정이 된 겁니다. 자, 친박 쪽에서는 일단 퇴진을 하고 다시 선거를 하자. 이렇게 하니까 박근혜 측에서 그렇게 못하겠다. 그렇게 있었잖아요. 박근혜 측에서 무슨 누구죠? 여기 나오는 김병준 씨를 뭐 총리로 이렇게 앉히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 야당이 받아줄 리가 없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좀 더 강한 결단을 했어야 했죠. 야당 쪽에서 어떤 총리를 추천하라고, 야당 쪽 사람을 이렇게 강하게 나가고 자기가 뭐 군사 외교까지 전부 다 내려놓겠다. 대통령으로 남아있더라도 실질 권한을 총리를 해서 야당이 어떤 모든 힘을 가지는 그렇게까지 하겠다 이런 결단까지 나아가지는 전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나아갔으면 어째 정치적 타결이 이루어졌겠죠. 가능성이 높았겠죠. 왜냐하면 모든 전국을 이제 야당을 이제 주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전년이 그래 어정쩡하게 박근혜 대통령도 자기도 긴박했죠. 긴박했기 때문에 국회까지 찾아가지고 국회의장 만나고 이래가 뭐 해결해 보려고 그러는데 그게 잘 안 되었는 거고. 어쨌든 여기서 얘기는 친박에서는 그거 어쩔 수 없다 싶은 상황이 퇴진해야 된다. 그리고 조기 선거를 하자 이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못 받아들이겠다. 국회에서 답을 내놔라 이렇게 하니까 뭐 할 수 없이 이제 탄핵 절차를 진행을 하되 그러더라도 탄핵이 가결될 리가 없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믿었다는 얘기고 친박 쪽에서. 근데 결론은 이제 친박 쪽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얘기는 그쪽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아, 탄핵 안 될 것으로 믿었는데 당신네들이 하태경이나 하라든지 그런 어떤 나중에 정당 뛰쳐나간 당신들이 결국은 찬성을 함으로써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책임 묻겠죠. 그리고 하태경 씨가 하는 얘기가 여기서 이제 조금 그런 한계가 있겠죠. 그쪽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면 부결로 표를 던졌으면 반대로 됐을 건데 왜 그렇게 찬성을 던졌어?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당신이 그거 반역자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올 수 있겠죠. 그런 얘기고 좀 더 이제 조금만 더 들어보죠. 이게 팩트입니다. 지금 마치 탄핵이 추진되는 데 있어서 친박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탄핵에 동조를 한 겁니다. 그분들도. 근데 이런 사실을 지금 숨기려고 하는 거죠. 뭐 탄핵 실적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포함된 거 뭐 좋습니다. 저를 실적이라고 부르십시오. 하지만 그것이 공평하기 위해서는 비박 탄핵 실적뿐만 아니라 친박 탄핵 실적에 대해서도 말씀하셔야 됩니다. 당장 김진태 의원이 탄핵하자고 처음 물꼬를 텄고 아까 친박 핵심 8인방이 명예퇴진하자고 박근혜 대통령을 건의하면서 당론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제 탄핵 실적으로 자기가 이제 몰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한나라당이 이제 새가 살아나고 복잡잖아 그쪽 사정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태경 씨 같은 경우에는 참 입장이 난감하죠. 그렇다고 뭐 하태경 씨가 어떤 민주당 쪽 지지자들이 하태경 씨한테 표를 줄 리도 없을 거고 그쪽에서 참 표를 얻어야 되는데 저렇게 어정쩡한 입장이니까 자기로서는 참 난감하겠죠. 정치인으로서. 다음에 또 선거를 또 다시 나갔을 때 도대체 자기가 어떤 간단 명료하게 자기의 얘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없죠. 그쪽 입장에서 볼 때는. 어차피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을 했고,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탄핵의 절차가 진행되는 원인에는 오히려 친박 쪽에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면서 자기 입장을 조금 변호를 하고 그런 얘기인데, 조금만 더 들어볼까요? 뒤에 뭐 있는가? 이 탄핵을 부정하는 것은 헌재에 들고 가는 겁니다. 사실상 헌법을 부정하는 겁니다. 자, 뭐 탄핵이 이루어졌고 헌재에서 탄핵이 일어난 것은 헌정 질서다. 그건 어쩔 수 없다. 그걸 부정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 반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 짓네요. 어쨌든 하태경 의원은 참 어렵습니다. 지금 보면 처음에 얘기했듯이 합리적 보수 이런 쪽으로 상당 부분 자기의 입장을 피력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면요. 물론 그 정당이 대체로 그렇죠. 그 누구죠? 그 정당의
유승민 씨도 그렇고 그 입장이 난처하죠. 그 사람들은 전부 다 한나라당하고 이렇게 다시 복당하기도 어렵고 기본 스탠드가 생각 스탠스가 그렇고 또 이렇게 탄핵에 찬성했다는 그런 어떤 과거의 어떤 엄연한 사실이 있고 이래서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또 선거 시즌에 가면 표가 쏠려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한국 정치 수준 때문에 이런 거예요. 유권자들의 의식 수준 때문에 이런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유권자의 의식 수준이 조금 진화되고 하지 않는 이상은 이런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하태경 씨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어렵죠, 이거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권자의 어떤 국민의 의식, 그것이 결국 모든 결론을 내린다. 그것에 의해서 모든 어떤, 상황이 결정된다. 다른 요소들은 부수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칠 뿐이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어떤 유튜브에 온 시민의 의식들은 시중의 시민의 의식보다 한층 더 좀 노골적으로 말해서 저질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거는 유튜브 환경 자체 때문에 영향받아 그래 된 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월등히 더 저질이다고 반드시 그게 아니고 유튜브 환경에 들어와 버리니까 그 환경 속에 또 새로운 거기 환경에 맞추는 동조하는 어떤 자기의 어떤 입장을 또 가지게 되거든 사람은요. 이제 그런 거예요. 여기까지 끊고 제가 이것보다도 이걸 기회로 해가지고 2016년 어떤 촛불 혁명, 뭐 촛불 집회 뭐 그런 것들이 왜 이런 성공을 하게 되었으며 박근혜 대통령이 타진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기여한 요소들에 대한 것을 제가 제 동영상에도 올렸는데 그거 좀 관련되는 얘기 거의 시청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조회를 보면요. 그 부분하고 또 어떤 국가 사회가 개혁될 때 어떤 방식으로 해야지 실질적인 개혁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도 제 동영상에 있는데도 거의 그런 부분은 시청을 거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조회를 보면요. 그런 부분을 같이 포함해서 조금 더 해볼 생각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끊고요. 예. 그것이 더 중요하죠. 이 얘기보다도 그런 얘기들을. 결국은요, 전체 국민들의 삶이 얼마나 그 양극화가 해소되며, 국민들 간의 어떤 유화감이라든지 불신 이런 게 없어지며, 사회적 어떤 신뢰 자산이 만들어지며, 국가가 어떤 생산성이나 성장 동력을 내느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 이런 두 가지 측면이에요. 국민들 삶과 국가의 어떤 건강성. 생산성.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하려면 개혁이 되어야 되는데 이 정권 들어선 후에도 그런 개혁이 결국은 안 되어버렸죠. 훨씬 미미한 수준의 어떤 분열만 가져오는 효과가 큰 그런 정도의 어떤 개혁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이제 그런 정도로 해왔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 보태서 그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예, 하려고 그래요. 좀 이어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예.